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티 에디터의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감을 할 아이 이름은요, 꼬미입니다.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꼬미입니다. 꼬미 교감을 마쳤고요. 꼬미는 이번이 두 번째 교감인데요. 첫 번째 교감 영상은 아직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 업로드 될 날짜가요, 5월 20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날짜가 좀 예약한 날짜가 원래대로라면 6월 20일, 이게 오늘 교감한 게 6월 20일이 넘어야 되는데 제 당일 교감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나마 그것도 며칠 기다려서 오늘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교감이고요. 첫 번째 교감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고요. 환생에 대한 계획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환생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몇 월에 만나니? 라는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같은 종으로 오는지, 다른 종으로 올 건지, 첫 번째 교감할 때, 온다라는 어떤 정보만 있었지, 그 외에 다른 정보는 별로 얻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같은 종으로 오는지, 다른 종으로 오는지 결정이 됐나?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멀다라고 만나게 될 장소가 멀다라고 했는데 그 먼 거리에 가늠이 되는 병원에 갈 때보다 더 머니?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집에 친구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하고요. 엄마가 널 다시 만날 때 알아볼 특징이나 행동이 있을까? 라는 질문.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이제 영상에 남기려 합니다. 꼬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약간 더운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햇볕이 되게 좋아요. 햇볕이 되게 좋고요.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약간 경사가 졌어요. 약간 그냥 이렇게 평평한 평야가 아니라요. 약간 경사가 이렇게 좀 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꽤 넓은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꼬미가 친구들과 막 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첫 교감할 때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형제인가? 모두 역시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방해가 될까봐 일단은 잠시 그냥, 아이들 노는 모습 보는 것도 저에게 되게, 어, 좋거든요. 그냥 힐링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내절 발견하고 저에게 한 아이가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요, 뛰어옵니다. 안녕 꼬미야, 다시 보게 돼서 반가워. 아이가 몽실몽실하고 털이 몽실몽실한 게 너무 이쁩니다.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씩씩해 보이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처음 볼 때도 되게 씩씩했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번에도 꼬미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리고 전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라고 아이에게 제가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올해 환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저번 처음 교감 때는 환생을 한다는 계획만 들었지 언제라는 계획은 못 들었거든요. 올해 하는지 내년에 하는지, 이런 어떤 연도, 우리가 얘기하는 언제라는 개념의 연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냥 올해 환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니? 라는 네, 질문을 주셨거든요. 올해 몇 월에 환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나? 저도 몰라서 영상을 다시 보긴 했는데 저도 다 이제 기억을 못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부모가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그냥 똑같이 제가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느끼지 않는 이상은 거의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네, 질문을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올해 환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 선택이라니? 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올해요. 올해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올해 태어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 라고 저도 네, 다시 물어봤습니다. 올해 만나게 되면 엄마와 오래 함께 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건요, 만나는 기쁨보다 훨씬 정말 너무나 큰 슬픔을 엄마에게 줄 거예요. 전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럴 이유가 필요하다면 선택을 하겠지만, 전 대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설입니다. 제가 이 대답을 듣고, 생각해 본 거라고 할까요? 어떤 이유가,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가 올해 태어나든 내년에 태어나든, 아이들이 랜덤으로 찍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제 짐작컨대. 내년에 태어나면 내년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10년 후에 태어나려고 하면요. 10년 후에 태어나려는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예로, 다리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먼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첫 교감 때는 너무나 저도 그때 힘들어서 이 대답을 전해줄 때가 너무 좀 어려웠었거든요. 10년 이상의 환생 기간을 갖는다는 게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니까 처음 교감했을 때는 되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부모의 견주에게 전했었거든요. 아이들이요, 엄마 마음은요, 지금 꿈이 견주랑 똑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올해 왔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요번에 교감했으면, 네, 요번에 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의 그 레코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올해 사망해서 올해 환생한 아이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또, 채 1년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동건이도 아마 1년이 안 됐을걸요. 제가 알기로. 1년이 됐나? 네, 어쨌든 그렇게 올해 사망해서 올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연도를 찝은 어떤 그런 선택한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랜덤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한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엄마 마음도 올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전 단지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이는요, 올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큰 슬픔을 줄 수가 있었대요. 그 슬픔은 자기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필요하다면 선택을 했겠지만 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주신 질문, 몇 월에 만나게 될까라는 질문도요. 올해 몇 월이라는 거는 어차피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그걸 끊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처음 해요. 올해 환생을 몇 월에 계획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긴 장문을 엮어서 하지 마세요 라고 많은 래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이거 공부를 할 때
아니, 왜 저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해서 하나의 질문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저걸 또 끊어서 딱딱 할까? 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에코라는 것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서요. 그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올해 몇 월에 환생하니? 라는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제 습관적으로 저는 그걸 자른 거죠. 질문을 나눠버린 거예요. 뭐 질문이 5개였는데 6개가 돼서 못하겠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자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따로. 근데 하나로 물어보면요. 이 질문으로 끝난 거예요. 몇 월이라는 질문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끊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올해 오게 되니? 라는 질문하고요. 몇 월에 만나게 되는 질문을 따로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몇 월에 만나게 될까라는 질문을 따로 던졌습니다. 9월에서요. 9월에서 늦으면, 네, 지금 늦으면 10월 초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아이가 저에게 전해준 느낌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요. 그냥 예, 그냥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알미라는 걸 통해서요. 어떤 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은 9월에서 10월이라는 답을 저에게 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리는 것일 뿐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알고 있는지는. 네,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네, 9월에서 엄마가 늦으시면 10월 초 정도에 만나게 될 겁니다. 월수로는 월을 말을 하면요. 9월에서 10월 초에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요. 같은 종으로 오니 아니면 다른 종으로 올 거니?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같은 모습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편안할 거예요. 나도요, 그게 내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같은 모습으로, 네, 갈 겁니다. 네. 조금 멀리서 만나게 된다 했거든요. 처음 교감할 때. 근데 지금 병원 갈 때보다 멀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대답을, 이거는 거의 동시에 들었거든요. 네, 훨씬 멀어요. 라고요. 네, 아마, 네, 생각보다 멀 것 같습니다. 대답이요. 굉장히 빨리 받았거든요. 음, 병원 갈 때보다 멀어라고 하는데요. 주저없이 바로 내 병원 갈 때보다 훨씬 멀어요.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멀 겁니다. 네, 얼마나 머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얼마나 또 걸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훨씬 멀 거라고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친구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질문도 주셨거든요. 아이가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요. 네, 알겠어요. 지금도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게 재미있기는 해요. 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즐겁기를 기대할게요. 라고 합니다. 어, 음성적으로는 그렇게 들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는요, 약간의 걱정도 좀 느껴지긴 해요. 아이가 뭘 걱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약간의 감정적으로, 어, 걱정은 네, 느껴집니다. 어쩌면 엄마가 이미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정하신 다음에 물어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네. 엄마가 널 다시 만날 때 알아볼 특징이나 행동이 있을까? 행동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 제일 씩씩해요. 그리고 제일 커요.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소리도 커요. 라고 합니다. 네. 제일 크대요.
그리고 제일 씩씩하대요. 그리고 보면 알 수 있다 하고요. 목소리도 크다 합니다. 제법 큰가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만 봐도 단박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교감했을 때 첫째 아이로 태어난다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잘 기억하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꿈이랑 함께 있는 동안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회사를 옮겼어. 엄마는 준비를 마쳤다고 하시네 라고 아이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미 시작했어요 라고 합니다. 저도 이미 시작했어요. 전 엄마를 잘 따라가니까요 라고 합니다. 이번에 돌아오면 그동안 못 줬던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엄마가 이렇게 전해달라 했어. 네, 이 말도 전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고구마도 많이 부탁해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조금씩 주는 것이요 너무 맛있고 좋았단 말이에요 라고 하네요. 엄마에게 전해줄 말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만큼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요.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의외로 그 샵에서 만나는 것보다 가정에서 만나는 게 훨씬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샵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데려다 놓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 달이 지나면 굉장히 달이 점점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달이 지날수록 굉장히 초조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가정견에서 만난다고 하면요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상황은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찾아가신다면 그런 어떤 걱정거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를 만나실 때 저에게 카톡을 주세요. 네,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서 만나셔도 돼요. 네, 아이들이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근데 샵에서 분양받는 분들은요 조금 달라요. 뭐랄까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요 사진을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교감을 못해요. 해도 저녁 늦게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만나서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한다면서요. 그 펫샵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뭐 지방이든 어디든 제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진은 무조건 필요해요. 정보라는 게. 사실은 유능한 에코라면은 사진이 없고 아이의 엄마의 말만 들어서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어려운 얘기고 그 펫샵의 그 사장님들께 상의를 좀 부탁을 해서라도 사진만 아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단독으로 있는 아이 사진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아이가 여러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아이 막 있는 것보다는요 단독으로 있는 아이 사진을 눈은 당연히 떠 있어야 됩니다. 사진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이에게 이름이라든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영상에 미리 저에게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해드리니까요. 그건 돈을 안 받습니다. 그건 무료고 바로바로 제가 1시간 안에 주시면 교감을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날 때 얘가 내가 찾는 아이가 맞나? 라는 혹시 정보를 가지고 갔지만 의심이 든다면 네, 그렇게 카톡에 보내주시면 제가 평일에는 바로바로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네, 무료입니다. 몇 번이고 해드려요. 몇 번이고 대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수 있는 건요 펫샵에서 보내준 사진만 계속 보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보내시면요 제가 업무가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가셔서요 직접 보고 아이를 직접 보고요 사진을 보내주셔야 돼요. 사진만 받아서 사진만 저에게 전송해주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뭐랄까 그건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겠지만 요즘 워낙 인터넷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가기에는 시간도 너무 멀고 시간과 돈과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진만 보내주면은 내가 확인을 해준다 하니 사진만 받아서 사진만 저에게 주는 이런 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거만 지켜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